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루하루 방송이 무척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3분기 연속 청취율 압도적 1위 즐거운 뉴스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1위를 축하하신다면서 예쁜 떡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네. 3연패를 한 셈인데 모두 다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이 좋은 날 빈손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부터 5일 동안 청취율 1위 축하 선물 여러분께 쏴드립니다. 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날도 쌀쌀해졌는데 오늘은 20분 추첨해서 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괜찮거든요. 받아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뉴스 하이킥 청취율 1위를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같은 경우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계신데 유튜브에서는 선물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와 미니로 보내주시면 거기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KBS 박민 사장이 취임식을 했어요. 근데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는 어제 하차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고 네. 더 라이브 KBS 2TV에서 하던 더 라이브는 폐지됐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사실상 이제 폐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민 사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첫 일성을 뗐는데 근데 취임하기도 전부터 그 작업이 슬슬 시작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ETV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죠. 더 라이브의 편성을 삭제한 편성표가 올라왔고요. 네. 그 빈자리에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의 재방송 그리고 개그 콘서트 골든걸스 같은 예능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오늘 저녁에 방송이 돼야 되는데 당일 방송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예 편성표에서 드러내버리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다라는 게 KBS 내부의 평가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결방이 되더라도 뭔가 좀 고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마련인데 프로그램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죠. 오늘 이런 사유로 결방이 되게 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인데 이번 편성 삭제 같은 경우는 별다른 설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더 라이브의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진행자인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다. 왜냐하면 진행자가 모르는 폐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예.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받은 전화는 더 라이브가 결방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방된다는 소식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내가 4년간 매일 방송을 했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 1위를 했는데 이 행사를 가더라도 끝인사는 하고 끝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저도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최욱 씨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아니 끝날 때 끝나더라도 최소한 시청자한테 마지막 인사는 그렇죠.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네.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 인사가 나기도 전인 어젯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홍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인사가 이제 오늘자로 나오는 건데 어제 밤부터 내정자가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인사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라이브를 담당하는 PD한테 전화를 해서 주진우 씨의 하차를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보도국의 모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사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강 시사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김기화 기자가 하차하고 그리고 직원연대, 그러니까 소위 보수적인 그 조직으로 알려진 직원연대 소속 인사를 안치기로 했다. 이런 통보가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KBS 내에서는 안식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을 안치고 이제 다시 불러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인 뉴스인 9시 뉴스 뉴스9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었던 이소정 앵커 역시 마찬가지로 일요일 저녁에 전화를 받아서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아침 방송 뉴스광장 진행해왔던 김태욱, 이윤정 앵커, 그리고 오후 4시 때 뉴스 프로그램이 사사건건의 이재석 앵커도 이미 하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KBS 구성원들로서는 황망한 일이 그야말로 며칠 상간에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방송 환경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법에 편성의 자유가 있고 누구도 편성권을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편성권을 간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관련해서는 방송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편성규약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그 사측이 맺었던 단체협약이 있는데요. 단체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노동법과 관련된 위반 여부, 방송법 침해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어떻게 바뀌고 이걸 떠나서 법적인 위법이나 탈법이 없었는지 자체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자, KBS 구성원들로서는 정말 하루아침에 황망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당사자가 돼버린 주진우 주진우 전 진행자네요. 벌써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하실 시간에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하게 되셨습니다. 네, MBC에서 KBS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페북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떨린다 이러셨던데. 자주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네. 자, 연락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9시 넘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연락을 했던가요? 새로 간부가 되신 분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부가 됐는데 누구를 잘한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뭐 회사에 오지 말라 이제 방송 그만두라 그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까 그럼 짐이라도 싸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짐을 싸갖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짐 싸러 못 갔어요. 뭐 내부에서 좀 오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짐 싸러 가야 되는데 갈 수나 있을지 혹시 뭐 가서 좀 불상사가 있을지도 몰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를 생각해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요일 방송에서 저는 월요일 날 오후 5시 5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약속을 했는데 오늘 방송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마 주진우 라이브에는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요. 주진우 라이브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설명 듣지는 못했으나 곧 사라지게 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방송은 하고는 있던데 특별 방송 뭐 이렇게 특집 편성이라고 해서 네. 그 진행자는 바꿨는데 출연자는 못 바꿨는지 이현주, 노영희 두 분이 정치 대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방송을 안 나가니까 같이 하차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박민 사장이 지난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주진우 라이브에 대한 조치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을 텐데 이렇게 빨리 올 것도 예상하셨어요? 뭐 오는 거 뭐 이별을 하고 조치를 한다. 사장이 조치를 한다면 뭐 조치를 당해야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저희 청취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고요. 그냥 너 오지 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 좀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함부로 마구 이렇게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 말고 다른 진행자들이 같은 시간에서 옆에서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미안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네. 네. 여당에선 계속해서 주진우 라이브가 편파적이고 라디오 패널 네. 출연이 불균형하다라고 주장했고 그렇지 박민 않습니다. 후보자도 그렇다라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 비판. 그거 맞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계속해서 편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게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무조건 또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은요, 통계를 내는데 통계치가 부정확합니다. 네. 정말 많이 부정확하고 이렇게 그냥 일단 걸어놔요. 그래서 해명을 하면 이렇게 겨우 이렇게 무죄인 사건을 무죄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편파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진행자들을 그리고 국민의힘 측 패널. 그 패널들을 훨씬 많이 불렀어요. 네. 정부 측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 그리고 국민의힘 다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물어보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이 오면 국민의힘 사람들.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자기를 안 나와놓고 안 불렀다고 이렇게 하고 또 방심위 같은데 누가 이렇게 민원을 하죠. 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몇 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헬마도 질문이 하나 네. 있다고요? 주 네, 기자님 임경빈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공교롭게도 되게 저도 이제 예전에 주 기자님 TBS에서 진행하셨던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도 그렇죠. 출연을 해서 같이 네. 방송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네. 두 방송국에서 연속으로 이 네.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일을 겪게 되셨어요. 네네. 연속으로 이제 잘렸죠. 네. 저널리스트로서 혹은 뭐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심경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그때는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그때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주진우 그 기자 검찰에 소환된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중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됐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 아들이 지금은 군인에 가가지고 지금 휴가 나왔는데 둘이서 주진우 기자 해고됐다는 기사를 같이 보고 이게 과연 어떤 일인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거 우려는 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언론 탄압이자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침해, 그 압박 더 이상도 아니에요. 가장 저열한 언론 탄압이거든요. 그 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한 곳에 제가 계속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또 잘 헤쳐나가 봐야죠. 자, 그 뭐 급작스럽게 오늘 하차 통보를 받으면서 네,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방송을 그만두게 되셨잖아요. 네, 그 네. 심정이 어떨까가 저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국면이 네. 바로 그 장면인데 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아,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께 비록 네. 여기가 MBC지만 마지막 하차 인사를 여기서 좀 네. 드리시죠. 네,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진우 라이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존경과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했는데, 그래서 항상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방송 전에, 4시간 전에 가서 모든 신문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실수로 덮고 버퍼링 전문 방송이었지만 하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했고 더 함께하고자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또 제 할 일은 열심히 제 자리에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박민 사장한테 하나만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네. 박민 사장. 자, 예. 네. 박민 사장님,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돼야 되는데, 박민의 방송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민 사장님 오늘 취임식에서 KBS 위기의 원인 내부에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박민 사장입니다. 박민 사장이 될 겁니다. 취임식에서 오늘 자기 반성과 혁신, 정체성, 정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웃겼어요, 저는. 네. 전두환 씨가 정의사회 구현 이야기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민식으로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문화일보에서 많은 글을 써놨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어벤져스의 타노스 같다 막 이런 글이나 보수 진영의 어벤져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편파적이라고 하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면 이런 박민 스타일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 예. 자, 뭐 정체성 정립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남을 가짜뉴스라고 비방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박민 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노시고요. 휴가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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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바쁩니다.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삭감됐다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삭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그 문제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안 중에서도 특히 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와 관련된 부분, 사회불안 범죄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이런 어떤 5개 분야에 대해서 증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R&D 분야 예산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연구 인력이라는 소분야로 별도 분류를 해가지고 증액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증액하겠다라고 하는 세부 항목들을 봤더니 뭐 장학금 지원 증액이라든지 대학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작은 연구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결국은 복원이라는 표현 속에 삭감했었던 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어떤 증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냥 면피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얘기를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이기인 경기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이제 B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완전하게 복원 조치되는 것을 봐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이다.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면 안 된다라는 이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 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니까 복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복원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 만들고 계시나요? 첫 번째 요거는 복원이라는 말에 걸맞을 정도로 실제로 예산이 복원되는지조차도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복원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거는 좀 과도한 요청 아니신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이상한데요.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를 뭐 분야만 얘기를 하고 어디 뭐 대략 2천억 원, 어디 대략 뭐 1,000억 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액수를 말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왜 액수를 말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당이 더 증액하라고 얘기를 할까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야당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액수를 얘기를 해줘야 여당이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게 더 필요하다, 이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지만 실제로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